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테스트TV 이래원 세무사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증시는 코스피 5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에 안착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 수가 1억 개를 돌파할 정도로 자산 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지금 내실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많은 투자자가 종목 선정과 매수 타이밍엔 심혈을 기울이지만 정작 수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세후 수익률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무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관리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직접 배당금을 받고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투자 종목을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주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접 투자는 펀드나 ETF를 통해 전문가가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가 대신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므로 시간 절약이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수십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위험을 낮출 수는 있지만 직접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특정 종목의 폭등만큼 큰 수익을 내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운용 보수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을 취득,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우리는 어떤 세금을 마주하게 될까요? 첫째, 주식 취득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행위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에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식 보유는 부동산과 달리 보유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의 15.4%를 원천 징수하며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등 해외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은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가 되는데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서 투자했다면 연 2천만 원 초과 시에만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서 투자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다음 연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세로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주식 거래가액의 0.2%만큼 과세됩니다. 사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0.05%이지만 농어촌 특별세가 0.15% 추가로 과세되므로 코스닥과 같은 0.2% 세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코스닥의 경우엔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 거래분과 장외 거래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해외 주식은 대주주 등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되는 종목과 손실이 발생되는 종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이 가능해졌으므로 참고해주세요. ETF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 상장 ETF는 펀드이지만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과세 체계상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거나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의 매매 차익이 발생되면 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이때 이자 소득과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최고 49.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착으로 주주환원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배당소득은 점점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질 수령액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세 계좌를 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계좌는 ISA, 즉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이 계좌는 맞는 통장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손익통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난 종목에는 과세하고 손실이 난 종목은 보전해주지 않지만 ISA는 계좌 내 전체 종목에 대한 손익을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에 더해 종류에 따라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제공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이 존재하므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 3년에서 5년 내외의 중단기 목돈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가장 최적화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와 당장의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입니다. 이 두 계좌의 핵심은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익률입니다. 또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15.4%를 당장 징수하지 않고 재투자 원금에 포함해주는 과세 이연 효과는 장기 투자 시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두 계좌에는 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에 100% 투자가 가능해서 공격적인 운용이 용이한 반면에 IRP 계좌는 자산의 30%를 반드시 안전자산에 배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고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까지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 직접 투자는 일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같은 상품은 반드시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세요. 일반 계좌에서 부담해야 될 15.4%의 세금을 3.3%에서 5.5% 수준으로 낮추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이후를 위한 장기 자금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우선 배분하시고 그 외의 여유 자금은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우량주나 고배당주, 해외 지수 ETF에 투자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무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2026년 주식 관련 개정세법 중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